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K 애니메이션 시청자의 58% 정도가 다른 한국 문화 컨텐츠를 탐색을 했다라고 해요. 32% 정도는 내가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국 K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새로운 팬덤을 형성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 작품 중심에서 지금은 한국 작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내수 시장 중심 경향이 강한 반면에 K 애니메이션은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청자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를 만들었냐면 K 컨텐츠 전담팀을 만들었다고요. 미국에서 K-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몬 헌터스가 있고 킹 오브 킹스 같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K-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가를 보시면 좀 재밌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주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켓몬, 드래곤볼, 그리고 세일러문 같은 것들이 일종의 어떤 미국 시장 내에서도 전성기를 이루어왔는데, 그 덕분에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미국 내에서 애니메라고 하는 그런 팬덤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인을 타겟으로 한 어떤 시장이 개척되게 되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방영을 해주는 스민 투마니 같은 전문 채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대 이후에 이제 K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K-팝, 데몬 헌터스, 그리고 킹 오브 킹스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한류 콘텐츠의 어떤 확장된 어떤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디즈니나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한 덕분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한국 K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팬덤을 형성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 작품 중심에서 지금은 한국 작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어떤 다양한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가 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었나? 첫 번째, 시장이 이제 포화되고 계속 반복된 컨텐츠만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세계 전생물 같은 거나 소년 점프 스타일의 배틀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유사한 설정,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일본 영화도 있죠. 영화도 되게 저도 좋아했었는데, 일본 영화를 계속 접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플롯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일정해요.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을 하고 다시 어떤 경험이 앞으로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신선도가 저하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매년 쏟아져 나오는 어떤 신작들 속에서 차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략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 내수 시장 중심 경향이 강한 반면에 K 애니메이션은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청자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K-팝 데몬 헌터스는 기획 단계부터 미국 북미 시장과 K-팝 팬덤을 타깃으로 제작되었고, 초기부터 영어 더빙 등 해외 유통 전략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K 애니메이션은 웹툰 기반의 독특한 그림체하고 빠른 전개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조금 다른 게 아니었나 싶고, K-팝과 애니메이션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형태가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은 K-팝과 결합을 해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 큰 어떤 문화적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팬덤 확장에 어떤 유리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K 애니메이션의 인기 배경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냐면 BTS, 블랙핑크 같은 K-팝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 영상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 K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켰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한류 팬들은 시네탑이나 나 혼자만의 레벨업 같은 웹툰 기반의 K 애니메이션에 쉽게 유입되어서 시청자층을 확장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청자들의 어떤 그 반응을 분석해 봤더니 K 애니메이션에 대한 반응인데, 유명한 IMDb라는 게 있죠. 거기 기준으로 데몬 헌터스에 대한 미국 시청자의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78%입니다. 그리고 Z세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한 65%가 되고 K 애니메이션 시청자 중에서 K-팝 팬이었던 비율이 42%,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 첫 주 트위터나 틱톡에서 언급되었던 비율이 그 숫자죠. 거의 320만 정도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K-팝 더 나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미국 시청자가 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특히나 어리고 젊은 층에서 K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관심이 확장되어서 K-팝이나 K 드라마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것이 이어지는 단계가 넘어서지면 어떤 단계가 들어가냐면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를 학습하고 싶어 하는 인구가 늘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접하고 싶은 숫자가 더 늘 수 있고, 더욱이나 한국 문화, 역사를 학습하고 싶은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어떤 적극적 참여층이 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직접 타고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동시에 한국을 소비를 하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시너지가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K 애니메이션 시청자의 58% 정도가 애니메이션을 접한 이후에 다른 한국 문화 컨텐츠를 탐색을 했다라고요. 그리고 32% 정도는 내가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숫자가 이 애니메이션 덕분에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40명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는데 21명이 외국인 교환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의 나라, 영국 같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왜 한국을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접했던 K-팝, 접했던 K-드라마, 영화 때문에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해요. 그럼 그런 거를 봤을 때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이런 것들을 접한 층들이 언젠가는 한국을 와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 층들이 크게 늘 수가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가 디즈니나 넷플릭스 등 해외 방송사나 스튜디오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2024년에서 2025년에는 디즈니가 5개 이상의 K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K-팝과 연계된 그런 작품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넷플릭스는 킹 오브 킹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 문화와 신화 있죠. 데몬 헌터스에도 좀 약간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투자를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K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배정을 하고 K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 전문 스트리밍을 하는 크런치롤이 있는데 이 크런치롤마저도 K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들마저도 스트리밍 서비스마저도 기존의 일본 애니메이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 작품을 적극적으로 라이선싱해서 플랫폼에서 내보내는 그런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의 어떤 변화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서의 어떤 구조에서도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K-팝, K 애니메이션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하니까 K 한국 애니메이터 및 창작자 채용이 증가를 하고 아시아 지역 지사가 확대 및 강화가 되고 한국 스튜디오와의 어떤 협업도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작의 방향성 있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창작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국적인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겠고, 두 번째, K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독특한 한국적인 어떤 색채 있죠. 어떤 문화를 접목시키는 미학적 실험도 내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음악을 애니메이션과 결합하는 새로운 형식을 또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본다는 거죠. 특히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K-팝 데몬 헌터스 이후에 애니메이션 부서에다가 어떤 부서를 만들었냐면 K 컨텐츠 전담팀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서울지사를 확장하는 등 조직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저 게임 산업 있죠. 그 PS, 플레이스테이션 안에 들어있는 일본적인 애니메이션, 일본적인 서사가 상당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기가 하락하더니 이제 K-팝과 접목이 된 한국 애니메이션이 크게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죠. 기존 K-팝 팬들은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시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K-팝 애니메이션 팬들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인 제2의 창작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코스프레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팬아트, 뭐 팬픽션 등 다양한 창작물들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자, 문화적인 탐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뭐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자, 문화적인 요소가 뭔지,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이제 토론 활동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어떤 팬 활동들이 있어지냐면, 자, 팬들과 그 제작자들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뭐 제작자와의 어떤 소통, 그리고 뭐 또 다른 작품이 나올 때 팬들의 어떤 반응이 담겨 있는, 피드백이 담겨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자, 증가를 하고 있고, 팬 이벤트 및 온라인 참여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의 어떤 이 팬덤이라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덤과 자, K-팝 팬덤의 특성이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K 애니메이션이 확산되고 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관련된 상품의 어떤 매출 증가 측면에서 2022년 대비 한 42%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K 애니메이션 관련된 뭐 피규어, 의류, 굿즈 같은 라이선싱 상품이 미국 내 판매가 이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내 관광객 증가율이 거의 35%가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이 배경이 된 한국 지역 방문을 목적으로 한 그런 관광객이 35%가 증가를 하고, 뭐 K 애니메이션에 담겨 있는 뭐 OST, 그리고 K-팝 음악의 미국 내 스트리밍 증가율이 25% 이상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한 뭐 컨텐츠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컨텐츠를 통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가 이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한국 애니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뭐 당연히 뭐 제작 인프라가 이제 확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제작 규모하고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 애니메이션만의 전문 인력 양성과 시스템화, 그리고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같은 애니메이션이지만 K라는 철자가 들어갈 정도의 어떤 한국적인 창의적 독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킹 오브 킹스나 K-팝 데몬 헌터스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적인 서사와 세계관이 구축되고, 다양한 장르와 타겟층을 공략할 수 있는 뭐 컨텐츠 개발, 그리고 뭐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적 정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한 창의적인 독창성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 배급 같은 것들, 그리고 팬덤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창출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 나간다면 K 애니메이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보다 더 넓은 시장에서 얻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K 애니메이션의 잠재적인 어떤 장르하고 소재, 저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 번역을 사업에 참여해서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재밌는 스토리텔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들어가 있는 배경으로 한 어떤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판타지적 요소들이 그 애니메이션에 묻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적인 뭐 SF 같은 거, 그리고 각 도시를 배경으로 한 서울, 부산으로 한 어떤 도시적인 판타지 같은 거 재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K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어떤 컨텐츠를 수출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교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라는 게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다른 어떤 한국적인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어떤 문화의 어떤 교류의 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 아니고 지속적인 글로벌 애니메이션으로서 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K 애니메이션은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어떤 독특한 매력을 글로벌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떤 창의적 자극과 다양성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지역 문화 연구자로서 다양한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담겨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소개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력은 작년에 출간했던 이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책이고, 조만간 또 다른 미국 문화 관련된 책을 지금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미국 문화에 관련 이 내용은 이게 그렇다는 절대적인 답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이러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꼭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